지금 너무 서 부대변인님이 여유로우신 것 같아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나만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만해졌어요? 너무 교만하신 것 지금 마음에 같아요. 안 드신 거예요. 선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민주당은 큰 숙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사회 측과 연대가 지금 가능한 상황 맞아요?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다 마무리하고 본선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거 비례 공천 때문에 이게 안에서 또 이렇게 툭탁툭탁 하고 있으니 그거 업보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이 업보를 조국혁신당이 다 주워 담고 있는 업보 거예요. 인정하시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봉합이 될 거는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강수를 두신 거잖아요. 전원 사퇴하시겠다. 그러니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재추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네 분이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됐을 때 뭐 반미 뭐 투쟁하시는 분부터 해서 진보당 목소리로 해서 1, 2번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후보, 두 분이 됐는데 그 두 분 때문에 네 분 자체가 좀 피해를 입은 형상이 된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하자면 이 비례정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의 첫 말하자면 단추 같은 것인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주다 보니까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해라라는 결정을 한 건데 4명 중에 임태현 소장을 다시 넣어서 강력하게 밀어넣으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거면은 뭐하러 이 시민 지금 참여를 했냐 이런 그러니까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거는 변론하시겠어요? 민주당이 조금 비판을 받고 혼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쭉 해왔던 스탠스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병역 깊이로 규정해서 그거를 제척 사유로 둔다라는 것들이 조금 기준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좀 시민사회와 좀 원활하게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단호하게 못 받아 하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안타깝다. 장 소장님은 요 사태를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선택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군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헌을 한 것은 맞는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사회에 당신네들이 정하세요라고는 했지만 여과장치 거름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의견은 전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결정이 좀 중도층 흡수에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갈까요? 그 공격의 포인트를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막 이런 공격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괜히 민주당 칭찬을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보통 근데 민주당 잘하고 보수 쪽에서 있잖아. 이렇게 칭찬을 네. 하면 긴장을 해서 조금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뭐가 거예요, 잘못됐나 이렇게 지금. 가야 그게 아니라 되는데 예 일단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공천 때문에 위축이 돼서 이제 조금 좀 숨 좀 쉬는데 뭘 그걸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도 좀 살짝 해보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한 사람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네. 뭐 530명이라던데 지난 총선 때도 531명으로 좀 비슷한 맞아요. 수치기는 했어요. 어떤 분들이 가장 좀 유력합니까 지금? 유력? 네, 눈에 가장 띄고 좀 이분들은 번호를 받을 것 같다, 앞번호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예. 그 한 두세 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예. 그리고 김행 전 여가부 저랑 장관 똑같네. 후보자. 두 분 공통된 의견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MBC 김장견 사장님, 전임 사장님 이런 분들만 눈에 띄는데 보면 뭐 북핵 전문가, 뭐 장관 정책보좌관, 무슨 섬유학과 석자 교수, 뭐 민간기업체 연구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인지도와 지명도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과연 배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청년,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앞에 50% 이상 배분하겠다라고 했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인에게 봐라 두고 봐라 제대로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말씀하신 세 분은 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두고 이제 봐라, 뭐 이뇨한 이런 혁신위원장 식으로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예. 제가 다르게 언급한 분은 좀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몇 번 정도로 예측하세요? 누구요? 김행 전 되기가 좀 장관이요.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당선권 박. 예, 며칠 전에도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김행 전 장관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또 고소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후보 중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어떤 아나운서 분도 있다고 신영희 그러죠. 아나운서. 아는데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저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논란이 될 거예요. 뭐 여사님하고 뭐 가까운 분 아니야? 이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충분히 잘 걸러질 거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으로도 그렇죠. 거론이 되고 네. 있던데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냥 비례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분이죠. 그건 뭐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호남 쪽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냥 공천 주는 것만으로도 당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 전 장관 그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 진 전 뭘 장관님도 좀 이렇게 김행 전 장관을 좀 이렇게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어쩌자고 비례를 신청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가짜 뉴스 타파. 것이 아니 제가 듣기에는 김행 장관 원래 여성부 장관을 하고 싶은 생각이 후보자셨죠, 네. 예, 예. 저기 그러니까 후보 지명 과정에서도 그렇게 썩 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고요. 김행 후보자는 워낙은 지금 저기 중성동 을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출마를 하고 싶으셨던 건데 이제 용산 쪽에서 워낙 이제 여가부 장관 사람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 수락을 하고 이제 청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청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 비례대표를 그 공천 신청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었다. 모양이 다시 좋지 않다. 예, 모양이 좋지 않고 이거는 본인 이미지를 더 안 좋게 할 뿐더러 당에 대해서도 엄청 그 뭐랄까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행위 결정이라서 왜 저런 결정을 하셨나 조금 그 이해가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개혁신당 얘기까지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나오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